안녕하십니까.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신촌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이버 지도고요. 여기 신촌역이 있고 신촌역 위쪽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 여기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대학교 상권이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유학생들도 좀 많이 다니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홍대 상권의 성장으로 상권을 빼앗기기 시작해서 신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연세로, 여기 보이시는 여기 연세로를 2014년 1월 6일에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랑 긴급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행자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 가보시면 연세로에 사람들이 많이들 걸어 다니십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좀 한산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세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신촌 캠퍼스가 아닌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이 되면 다시 신촌으로 오긴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권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상권을 이제 크게 나눠 보면 왼쪽에 이제 먹자골목이 있고요. 오른쪽에 여기 명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먹자골목은 1, 2층은 술집이랑 음식점 등이 있고요. 3층 이상부터는 고시원, 원룸택,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물거리 이쪽에 있는 명물거리도 업종은 비슷하고요. 건물 크기가 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 가보시면 이쪽은 명물거리보다는 이쪽 먹자골목이 유동인구는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명물거리 요 밑에 이쪽은 이제 모텔촌이 있고요. 네, 모텔촌이 있어서 사실 상권이 좀 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들을 보면 여기 연세로는 화장품 판매점, 카페, 휴대폰, 등 해서 이제 약국 요 위에 보시면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평당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스코를 보면요. 제가 이거 필터를 걸어가지고 상업용 건물, 토지, 상가, 사무실, 단독주택, 숙박시설로 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거래되는 걸로 해서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5,900만 원부터 해서 한 1억 선까지 해서 이렇게 먹자골목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연세로랑 이쪽 밑에 이제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1억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렇게 거래되는 2억까지 거래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 평당가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됩니다. 네.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 임대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조회를 해놨습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신촌 상권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하면 1층 임대료는 한 평당 13만 9,864원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 11,000원 정도 높고 서울시 임대료에 비해서 24,853원이 높은 겁니다. 요거는 평균가라서 사실 업종이나 뭐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를 좀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많이 있을 때는 13만 3천 원 정도 수준이었고 1층 기준이요. 이게 점점점 내려가서 12만 2천 원까지 그 다음에 조금 소폭 올라서 12만 9천 원, 그 다음에 13만 6천 원까지 좀 올랐다가 작년 4분기 때는 13만 9천 원까지 올랐네요. 이게 점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아니라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는 만큼 이제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찾아보고 제가 이제 서대문구 개발 사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2021년 7월 15일 날 고시됐던 거고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시 도면 고시. 이렇게 보시고 뭐 기정이랑 뭐 별로 변경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2-2 지구가 관광 숙박이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확인해 보면 변경된 사항들이 여기 보시면 뭐 1-1은 업무 똑같고 1-2는 판매 똑같고 2-1은 업무 2-1도 업무 그 다음에 2-2 관광숙박에서 공동주택으로 2-2만 변경됐네요. 그러면 신규로 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196세대로 되어 있고 임대 세대는 40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걸 한번 살펴보면 다른 건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주거 비율 및 용적률 완화를 좀 해준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대수랑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한번 서대문구 거기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요. 위치는 여기가 바로 신촌역인 것 같고요. 여기가 1-1, 1-2, 1-2, 2-1, 2-2, 2-3 이렇게 됩니다. 여기 2-2가 변경되는 거고요. 여기가 숙박시설이었고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이제 변경됐다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항을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좀 풀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촌에 대해 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신촌 상권은 어떻게 될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제 편안하게 거리 활보할 수 있고 하늘길이 열리면 K-팝이랑 한국 문화 덕분에 외국인들이 관광이 좀 활성화되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신촌 상권 분석 마치겠습니다.